미국이 대사관을 비웠다.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미국이 도망쳤습니다. 잠깐만요. 미국이 대사관 직원들을 한밤중에 몰래 빼냈습니다. 비행기에 태워서 조용히 서둘러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쟁 직전에만 하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옆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마치 오랜 친구한테 이야기 들려주듯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중동 땅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는 자국 대사관 직원들을 조용히 그리고 서둘러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사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사관이란 외국 땅에 우리나라가 세워놓은 일종의 우리 집 같은 곳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람들을 빼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핵심 직원들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가족들, 그리고 필수가 아닌 직원들은 빠르게 출국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안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사관 인력을 필수 인원 중심으로 줄이는 것이 신중하다고 판단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사람들을 미리 빼놨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철수한 인원을 두고는 숫자가 조금 엇갈립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약 50명이 떠났다고 했고 베이루트 공항 관계자는 32명이 출국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레바논일까요? 왜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 생소한 이름이죠? 이건 레바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장 정치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이란이라는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레바논 안의 무장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 1983년의 일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그 도시 한복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였습니다. 미군 해병대 사령부 건물이 폭파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241명의 미국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요. 같은 해 미국 대사관에서도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49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테러 공격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레바논 상황을 얼마나 예민하게 바라보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요즘 이란을 향해 군사적인 압박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바다에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항공모함이 뭔지 아시죠? 그냥 배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군사기지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USS 제럴드 R. 포드. 이 두 항공모함이 중동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다 전투기들도 대거 중동에 집결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싸울 준비됐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강력히 보복하겠다. 규모와 관계없이. 이 말이 무섭습니다. 작은 공격 하나도 용납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란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동 곳곳에 퍼져 있는 동맹 세력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무장 세력들입니다. 헤즈볼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게 된다면 이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미국이 대사관 직원들을 미리 빼낸 것,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걱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라는 미국의 유명 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 같은 조직들이 유럽 곳곳에 잠복해 있는 요원들, 이른바 슬리퍼 셀을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슬리퍼 셀이라는 건 평소엔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갑자기 행동에 나서는 잠복 요원들을 말합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 잠복 요원들이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나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동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전쟁이 나는 건가요? 저도 그 답을 단정 지어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사관에서 사람을 빼내는 결정은 절대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최소한 우리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전쟁이 터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제 정치라는 세계에서는 앞에서는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뒤에서는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수록 마쿠에서 협상이 더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역사가 그걸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도 중요할까요? 중동은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국제유가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도 오릅니다. 난방비도 교통비도 오릅니다. 금융시장도 출렁입니다. 주식이 흔들리고 환율이 변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어느새 우리 식탁 위로, 우리 지갑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긴장이 외교적으로 풀릴지 아니면 더 큰 충돌로 번질지 저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흥분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